안녕하세요 여러분, 애슐리예요. 오늘은 댓글로 연애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 구독자님이 계셔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승무원의 일도 좋지만 삶과 연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소개팅, 미팅 등등 되게 만날 기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항사 승무원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남자친구를 만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본인이 한국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하면 일단 두바이에 거주하는 여자 승무원들을 기준으로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두바이에 거주하는 남자. 두 번째는 한국 또는 제3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세 번째는 같은 항공사,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사 내에 재직 중인 파일럿이나 스튜어드들 을 남자친구로 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여자끼리 사귀는 경우도 왜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 케이스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바이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를 둔 경우. 사실 베이스가 두바이인 저희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만나기도 쉽고 편하고, 그죠? 아무래도 베이스 홈그라운드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가장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한인 교회를 나가시거나요. 한인 교회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는 교회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교회가 굉장히 신앙심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교의 장으로 나가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교 생활도 하시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삼응, S응 이런 데서 오시거든요. 주로 건설회사, 금융회사 또는 셰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소개팅이나 그런 교회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여자 집단이잖아요. 대부분 스튜어드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괜찮은 남자가 레이더망에 한 명 딱 찍혔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채가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고, 애슐리는 그런 경쟁에 참여해 본 적이 전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남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경쟁률 때문에 이 남자가 원치 않게 바람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애슐리의 경우는 어땠냐고요? 에티하드 다니는 언니가 소개시켜준다고 했었는데 비행 스케줄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저는 일단 두바이에 막 정착할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비행 갔다 와서 음식 해먹고 무한도전 무한으로 돌려보고 유재석, 정준하 이런 분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한국 또는 그 이외에 제3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를 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단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와 인천, 누가 한 명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만나니까. 두바이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5시간 몇 분, 오는데 6, 7시간 이렇게 걸린다 하면 왕복으로 12, 3시간은 소요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만나면 좋죠. 좋은데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기존에 한국에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시다가 나중에 에미레이트에 조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월한 편이죠. 왜냐하면 이미 서로의 그런 애정이 있고 정이 쌓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두바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분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남들보다 2~3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같은 지역, 같은 나라, 동네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에너지 소모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남녀가 만났을 때 둘이 이렇게 탁 친해지려고 하면은 초반에는 좀 바짝 만나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휴가가 길거나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곳에 내 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참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애슐리 또한 한국 휴가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뭐 소개팅, 미팅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성사되기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주변에 봐온 결과로는 한국 남자친구도 잘 사귀셔서 결혼까지 골인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이제 롱디 커플의 경우에는 인천 비행을 왔을 때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외항사라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우리가 체류하는 그 호텔 로비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체크인하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개방이 많이 된 상태지만 아직은 유니폼을 입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좀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항사라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호텔 로비에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남들 시선 아랑곳 하지 않고 둘이 체크인하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은 또 영국인, 호주 이런 외국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회사 간두시고 그 나라 가서 사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기 낳고 잘들 사시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종종 봤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같은 항공사의 직원, 즉 파일럿이나 아니면 스튜어드, 물론 한국인 포함,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 이 채널에 외항사 스튜어드 준비하시려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외항사 스튜어드로 가시면 정말 그 메리트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자일지라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돌쇠 스타일이라도 중동항공사 이렇게 오신 남자 스튜어드들 보시면 정말 이 특수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남녀의 비율을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죠. 중동항공사 준비하시는 남성분들은 굉장히 가면은 왕자 대접을 받더이다. 저희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비행 멤버가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파일럿부터 완전 주니어까지 다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매일매일 바뀌다 보면은 이제 흙 속에서 진주 같은 사람을, 나의 인연을 찾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행 중에 눈에 불 켜고 잘 찾으신 분들은 남자친구 사귀셔서 굉장히 두바이 생활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게 같은 승무원이잖아요. 승무원이면은 버디비드나 이런 비행 같이 하게 해달라고 회사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은 비행 받아서 같이 비행하고 그 목적지 가서 같이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종종 봤거든요. 정말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같은 여자를 사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워낙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중동이 무슬림 국가고 해서 그런 거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뿐이지 이렇게 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이런 취향이 있으면은 정반대의 취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네. 사실 저는 비행을 같이 하다 보면은 남자의 모습을 한 그런 언니 스튜어드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기 관리 굉장히 잘해요. 몸도 좋고 막 얼굴 엄청 멋있게 생겼어. 막 영화배우 저리 가라도 막 생기고 마음도 엄청 섬세하고 성격도 괜찮아. 근데 왜 언니냐고, 언니. 그래서 보면은 그런 멋진 언니 스튜어드들도 꽤 봤고요. 제가 겪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코노미 크루 시절에 독일의 뮤닉 가는 비행이었는데 태국의 한 여자 크루가 이코노미의 우리 멤버였어요. 태국 친구들 보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상냥하고. 그래가지고 걔랑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점프지 1인용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옆에 이렇게 삐집고 오면서 같이 앉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여자애들이 팔짱도 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막 손도 잡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는 계속 걔랑 얘기를 하고 잘 받아줬어요. 뮤닉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랑 한국인 친구 한 명 더랑 그 태국 여자애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한국 여자애는 피곤하다고 자기 빨리 돌아가서 쉴 거래요. 그래서 이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태국 여자애가 저한테 너 우리 방에 와가지고 같이 맥주 먹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그래 뭐 나쁘지 않지. 나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맥주는 한 병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갈게 해가지고 이 독일은 좋은 게 뭐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물보다 맥주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맥주가 2병이 이렇게 냉장고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냥 무료라서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를 꺼내가지고 걔 방으로 갔어요. 똑똑해서 들어가니까 얘가 자기 맥주 다 꺼내놓고 어디서 또 한국에서 가져왔다면서 한국 김을 꺼내네? 그 커다란 되게 김밥 싸는 김 있잖아요. 그거를 조미된 거로 사가지고 김을 막 뜯어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태국 여자애가 자기 고민이 있다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스튜어드가 있는데 1등석에 근무하는 코리안 스튜어드래요. 그래서 그래? 괜찮은 애인가 보다. 근데 막 그 한국 스튜어드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침대가 있고 앞에 TV가 있고 막 옆에 옷장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가 크니까 둘이 여자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걔가 TV를 막 트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막 돌리는데 이상한 채널에 딱 도달하니까 얘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야구 동영상? 야한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나오는 채널에서 얘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고민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채널을 보니까 그 야한 주인공들이 남자는 없어. 여자들끼리 나와서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그 채널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순간 이렇게 딱 스텝백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야리꾸리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걔랑 나랑 지금 같은 여잔데 채널을 왜 하필 그걸 틀어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황급히 나 너무 피곤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급 피곤한 척을 하면서 방으로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방에 와서 걔 정체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긴 했는데 다음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에서 또 같이 비행을 하잖아요. 걔랑 절대 점프시트 같이 안 앉았어요. 점프시 자체를 앉지를 않았어요. 걔 때문에. 얘기는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호감이 있어서 나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저만의 추측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 사건 굉장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하필 왜 그 채널이냐고.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그런 걸 봤더니 사실 저는 독일이라서 그런 야한 취향의 프로그램이 그냥 공용 방송 케이블 이런 데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유럽이라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그거는 유료 채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결제를 할 생각을 하고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아직 생각해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얘기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은 170개국이라고 하죠. 160, 70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국적, 문화들이 다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그런 항공사이기 때문에 분명 정말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고. 그래서 사실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라서 좀 더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즐겁게 비행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고요? 결론이 뭐냐고 애슐리는 두바이에서 비행 생활하는 3년 반 동안 싱글로 살았다. 오늘 이야기 끝! 자,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그리고 제가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아세요? 아마 외항사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또 꿈의 항공사 중에 하나가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루프트한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요 한국인 전직 승무원분을 제가 조만간에 만날 거예요. 같은 업계에 이제 일하고 계시고 좀 제가 안지 오래되신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됐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나, 루프트한자에 대해서, 독일 생활에 대해서, 또는 루프트한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독일어는 해야 돼요?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만나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